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관계, 반관계, 이런 말들이 있죠. 이관계는 거짓말로 나쁜 소문을 적진에 퍼뜨려서 적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리고 반관계도 비슷한 의미죠. 적의 첩자를 이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그런 계략이죠. 36개 중에 하나고 삼국지에도 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작년에 한참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한창일 때 반관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권의 교묘한 술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윤석열 검사를 내세워서 보수 정권을 수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보수를 괴멸시켰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이 대선이 다가오고 하니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윤석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윤석열의 몸수를 키우죠. 실제로 뭐 추미애가 때릴수록 윤석열은 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윤석열을 반대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나가도록 유도를 했다. 유도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 야권이 분열된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구속,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시키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반관계를 사용해서 윤석열을 내세우면은 보수가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일부러 윤석열을 때리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반관계다. 홍준표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영악한 집단의 참 대단한 반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는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사실상 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 6월 말 7월 초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만간 감사원장을 내던지고 정치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윤석열의 대안, 윤석열 플랜 B,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재형이 실제로는 윤석열의 맞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의 맞수가 되면은, 자, 범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최재형도 상당히 이 보수 쪽에서 어떤 그 신뢰를, 희망을 가지고 있죠. 기대를 가지고 있죠. 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을 원칙대로 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김오수를 이 감사위원으로,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앉히라고 하는데 그것을 2번이나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런 김오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이번에는 발탁을 했기 때문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최재형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위원 감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거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란 듯이 검찰총장에 앉히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맞물려서 최재형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왔죠. 자, 그러니 최재형이 상당히 격노를 했다. 그것이 대권 결심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재형이 대권에 나오면은 윤석열과 맞수가 되는 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윤석열 맞서로 등장한 최재형, 이것이 결국은 다시 홍준표가 이야기했던 반관계보다 더 심하게 야권을 분열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범보수 사람들이 최재형이 등장을 함으로써 최재형에게 쏠리면은 탄핵 책임론, 이것을 놓고 양쪽이 또 갈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8.15 특사, 박근혜 전 대통령 8.15 특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윤석열이 또 때를 맞춰서 국민의힘 입당을 좀 주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입당 유보, 그리고 최재형의 대권 도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삼각함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 지금 여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기획한 이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기획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관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자, 그런 분석이 정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재형 원장, 지난 5월 20일에 그때도 뭐 대선 주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최재형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도 곧 대선 출마를 부정하지 않는 말로 들렸죠. 감사원장이면은 정말 생각이 없으면은 나는 내 직함에 충실할 따름이다. 내가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면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 못한다. 자, 그때도 대권 도전을 시사를 했다. 이런 해석을 저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5월 28일에 검찰이 최재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 이 최재형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는데 이 시점이 묘합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게 고발 사건인데 고발 사건이 월성원전 이 감사에 대해서 진보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묵히고 있다가 한 6개월 동안 묵히고 있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대권 도전 이야기가 나오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이것도 많지 뭔가 기획된 것 아닌가 의도된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 이때도 정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에 이어서 최재형도 야권 대권 주자로 만드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계속 윤석열을 탄압을 하면서 윤석열이 야권 대권 주자가 된 것처럼 최재형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탄압을 하면은 결국 최재형도 야권 대권 주자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기획됐다 이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그 순간에 최재형을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 수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죠. 자,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종종 현실과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최재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혹은 또 진보 정권 연장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들어오고 또 본인이 반대했던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고 월성 원전 그 감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았죠.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견제를 받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본인이 토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나섰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때쯤 한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쯤 이 최재형 원장이 가족들과 상의를 했는데 가족들이 상당히 만류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 잘 쌓아왔고 어떤 입양 아이도 같이 품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쪽 어릴 때 친구를 업고 등교시켰다. 몸이 불편한 친구를. 그리고 아버지가 6.25 해전에 참전한 해군 예비역 대령이고 병역 명문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이미지가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가족들이 말렸는데 최재형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지 않으면 아마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도 일단 대권 도전에 찬성하는 쪽으로, 자,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또 여기서 분명한 말을 하나 했죠. 뭐냐면은 정의아 전 의장이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최재형 대권 만들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대선 도전 결단을 할 때가 다 온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7월 정도면은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대권 도전 선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지금 정의아 전 국회의장처럼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최재형 대안론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직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는 친이 친박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아 전 국회의장도 사실상 지금 정계를 은퇴를 한 상태지만은 친이로 분류가 됐었죠. 그리고 친박은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원내대표 경선에도 나오고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전히 친이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친이 친박이라고 표시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과거에 그쪽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일단 윤석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악마의 손을 안 잡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서 정권 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악마의 손은 뿌리치겠죠. 그것이 최재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내에 있는 친이 친박들 중에서 최재형을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 그들이 이 최재형을 오히려 또 부추겨서 대선에 나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로 나눠지겠죠. 범보수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지지율도 제일 높고 또 문재인 정권과 대항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다. 윤석열은 보수를 괴멸시킨 그런 업보가 있다. 윤석열밖에 없으면 모르지만은 윤석열이 아닌 최재형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윤석열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최재형 원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입니다. 한간에 놔두는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감사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여태까지 감사한 것이냐, 이렇게 막 다그치듯이 물어봐서 최재형의 답변을 끌어낸 사람이 바로 조국의 핵심 측근인 최강욱입니다. 자, 최강욱 질문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재형 원장, 내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입장을 밝히겠다. 자, 이 정도 국회에서 이야기하면은, 네, 조만간 감사원장 물러나고 대권 도전하겠다. 그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단체가 고발한 사건, 최재형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최재형이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 정치권 진입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윤석열의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과 경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관계라는 것이죠. 검찰이 동원돼서 최재형을 막 압박을 하고, 그리고 어떻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이관계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최재형 고발은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11월에 고발이 됐는데 이것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특히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 이것은 이관계의 하나의 근거가 된다. 문재인 정권이 이관계를 기획했다는 근거가 된다. 이런 분석도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마치 국민의힘 입당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죠. 자, 6월 27일에 27일 경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1, 2주 정도 민심 탐방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나에게 자꾸 재촉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거리가 두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전과 생각이 달라졌을까? 바로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때문이죠. 이준석이 계속 윤석열에게 압박을 여러 가지를 했죠. 장모 사건도 그렇고, 장모 사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빨리 안 들으면 우리 뭐 경선버스 떠나버리겠다고 하고, 윤석열과 좀 반감을 갖게 된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준석과 같이 하기를 꺼리는 이유. 뭐냐? 이준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이죠. 뭐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키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는데 탄핵 국면에서 원래 본인의 보스나 다름없는 유승민을 따라서 바른정당으로 갔습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그리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구에 가서 본인이 당당하게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정당했다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대표가 돼도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지금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도 법리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갔다, 그래서 구속된 것이다, 마치 당연사는 이런 말을 했고,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났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위안받기를 바란다. 내가 당대표가 된 데 대해서 감옥에서 위안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면회 갈 생각 없다. 그래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었구나. 이 말을 듣도록 하겠다. 이것을 거의 뭐 조롱으로 들린 거죠. 친박계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그런 이유 때문에 당내에 있는 강성 친박, 강성 보수에서는 이준석을
비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부하는 분위기죠. 실제로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에게 졌죠. 자, 그런 이준석이 강성 보수에서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들어가서 이준석 체제에서 지금 들어가서 같이 간다면은 한묶음이 되겠죠. 한묶음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자칫 이준석과 같이 탄핵 찬성파로 함께 묶여버립니다. 이 탄핵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사법적인 탄핵 근거를 마련한 윤석열,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탄핵을 추진한 유승민을 따라다닌 이준석, 그리고 탄핵은 정당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준석, 이렇게 되면은 같이 탄핵 세력으로 묶입니다. 사법적 탄핵, 정치적 탄핵.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강성 보수들이 이 조합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까지 다 감안을 한 것 같은데, 이 민감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특사론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은 이것은 이관계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탄핵 책임론으로 아마 분열이 될 겁니다. 대권 주자도 이 탄핵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과 또 그것을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옹립하려는 최재형, 이 최재형 주변 인물들로 서로 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는 필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반관계든 이관계든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관계든 반관계든 사용을 했는데 위험을 감수를 하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죠. 뭐냐? 윤석열과 이 최재형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여러 가지 흥행을 일으키고 또 컨벤션 효과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반문재인 진영의 이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결국 두 사람이 합쳐서 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경우죠. 이 경우는 이관계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돼서 석방이 되더라도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하합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15 총선 때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죠. 자필 메시지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그리고 저희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침묵을 택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워낙 극심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거대 야당,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침묵을 택했었다. 그럴 때 아마 지금 그 8.15 특사든 아니면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필요에 따라서 사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또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도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 자, 그런 생각이 계속 있다면 만약에 이런 이관계가 나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을 지키면은 그 이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유사한 메시지를 이번에 만약에 석방이 돼서 사면이 돼서 나와서 이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윤석열 최재형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침묵을 하면은 이 관계는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은 본보수 입장에서 더 높아지겠죠.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4.15 총선 때 냈던 메시지는 본인을 국회에서 탄핵 의결한 그 원래 같은 보수 진영, 유승민, 김무성 이쪽 진영의 사람들도 그때는 다시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탄핵한 것은 본인이
용서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사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탄핵을 하는데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실제로 30년 구형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한동훈이 구형을 내렸죠. 30년 구형을 내려서 지금도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까지도 받아들일까, 포용을 할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그것은 이관계가 성공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